진행하다가 좀 끊어져서 다시 합니다만 앞선 두 경기를 이미 진행을 했는데 요거는 영상 마지막에 제가 라이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추가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하루 잘 쉬고 왔습니다. 잘 쉬고 왔고 여러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또 좋은 결과 속에서 쉬기 전에도 올킬로 MLB 마무리했고 오늘도 KBO 주력 잘 적중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과가 많이 좋아서 댓글도 또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하다는 마음속에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MLB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스턴과 볼티모어 경기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얼리 대 셰인 바스가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볼티모어가 최근에 홈 시리즈를 치르면서 타격에서 유의미한 반등을 이끌어냈어요. 타격 데이터 자체가 사실 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면은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좀 그렇게 이제 거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볼티모어가 보여주고 있는 타격은 그런 정도의 가벼운 수준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사뮤엘 베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제 카우서라든지 아니면 잭슨 할러데이라든지 지금 타바레스라든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너 앤더슨이라든지 아니면 알론소라든지 마요라든지 러츠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알짜배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다른 타선에서 볼티모어가 터지다 보니까 이 상수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이 기대값 큰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다른 데서 터져서 오히려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 됐던 그 볼티모어의 경기들을 최근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안타깝지만 좌투수 얼리의 출전이에요. 근데 얼리의 공이 만만치가 않아요. 볼티모어가 경기에서 오늘 경기도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이 볼티모어라는 이 팀 자체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 좌투수 상대로 그렇게 썩 상성이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10경기 정도 표만 보더라도 타일러 오닐도 좌투수에게 1할 6푼 7리, 그다음 이제 알론소도 1할 8푼 8리 10경기 표본입니다. 타석수는 15타석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츠맨 같은 경우도 1할 4푼 3리, 그다음에 거너 앤더슨이 그나마 2할 6푼 3리, 그다음에 타바레스가 2할 8푼 6리로 이게 10타석 이상 소화한 팀 내 타자들 중에서 최고 타율입니다. 이게 지금 2할 8푼 6리가. 그 외에 카우서 4타수 무안타에 마요도 타석수가 너무 적고 잭슨 할러데이도 6타수 무안타. 이런 식으로 볼티모어가 결국 최근까지도 좌투 상대로 고전했던 양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보스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최근에 타격감이 좀 폭발을 하면서 꾸준히 타격 데이터를 증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 6경기 동안에도 팀 타율 3할을 넘기면서 OPS 0.8 걸쳐놓은 게 어디다? 보스턴이죠. 클리블랜드랑도 제가 저번에 이제 휴방 직전의 경기에서도 제가 보스턴 승 조합 드렸었고 그 팽팽한 승부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3대4 재역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결국에 다시 역전 만들고 비기닝까지 이끌어냈던 보스턴의 집중력, 결국 9대4였나? 그래 이겼던 경기였었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의 그런 후반 집중력부터 시작해서 볼티모어의 불펜이 안 좋다라는 거, 오히려 보스턴의 불펜진이 잘 버틴다라는 거 생각하면 이 경기도 결국 안타깝지만 볼티모어가 선발 싸움에서 자원 공략에 실패하게 됐을 때 이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쉽지 않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정배 양상 속에서 보스턴 승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다르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도 귀스토가 콜업은 됐어요. 이미 감독 오피셜로 귀스토가 다시 콜업이 될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이번에 트리플 A에서 작년에 이제 휴스턴에서 이제 넘어왔죠. 이제 이적해가지고 넘어왔는데 그 넘어와가지고 마이애미에서도 실패였습니다. 그러고 이번 시즌 자체를 마이너리그에서 보내면서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경량으로 트리플 A 성적을 3점대 수준까지 유지하면서 나름 제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귀스토가 보여줬던 작년에서부터 마찬가지였지만 그 기량 자체가 사실 기대 이하였거든요. 너무 무던하게 던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워싱턴 홈 경기라면 제가 아는 귀스토의 모습이라면 이 경기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콜라스입니다. 이 마이콜라스의 이 피칭이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유독 시리 타자들이 못 치는데
이제 뭐 제구부터 시작해갖고 피장타 수준부터 해서 이번 시즌 보여지는 성적부터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 경기에서 마이콜라스가 3실점 이하로 버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슬러그 수치가 거의 0.5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번 시즌도 0.5 찍을랑 말랑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마이콜라스가 5월달 5번의 피칭에서 3.52의 ERA로 4월달 대비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반등을 만들어냈고 WHIP 수준이 4월달에 1.70에서 5월달에 1.04까지 떨어졌다라는 게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마이콜라스가 등판하는 이 경기에 워싱턴이 정배받는 것은 결국 귀스토에 대한 평가 절하와 함께 이 마이콜라스의 5월달 반등이 만들어낸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적으로는 마이콜라스는 기복이 워낙 심하고 최근에 4사구 없이 두 번의 이닝을 끝내긴 했지만 클리블랜드전 종이강판부터 마이애미가 지금까지 보여줄 수 있는 타격 잠재력에 마이콜라스의 상승을 생각하면 오늘도 레믹스, 그 다음에 스타워즈, 에드워즈, 그 다음에 멜시, 그 다음에 돌아온 노르비까지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개인적으로 높은 기준점이고 항상 워싱턴 홈 경기에서는 9.5점이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오버 본다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트리거 하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홍보 차원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월 40만 원 수준의 이제 혜택이죠. 월 40만 원 정도 제가 결제를 합니다. 249달러를 결제를 해서 해외 베팅 업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해증을 위해서 구매에 뛰어드는 이 지표를 워낙 베팅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배당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배당 변화를 캐치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트리거로서 이제 보여주게 이제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여기쪽으로 구매됐다라고 표로 정리해서 이제 캡처를 해주는 업체에 제가 돈을 주고 실제로 그거를 받아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 매번 적중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오늘 이 경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마이애미 승의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워싱턴 승을 처음엔 고민했다가 이게 마이애미가 이기려면 마이콜라스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런 양상 속에서는 이 경기도 오버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경기도 오버로 추렸습니다. 일단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정리하면 이 경기는 트리거적으로는 해외 베팅 업체 일개 업체에서 북미 업체입니다. 북미 업체에서 마이애미 승으로 구매 움직임을 보였고 그게 캡처가 돼서 트리거로서 나타난 것을 이미 제가 파악을 했다. 그러고 그거를 오늘도 표 보셨겠지만 제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도 곧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멤버십 혹시 가입하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꼭 그 트리거 한번 확인하시고 대치되는 건 없는지 좀 보신 다음에 접근하는 거 권장드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버를 보지만 일단은 해외 업체 하나는 마이애미 승을 구매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오늘 대표적으로 정배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칸티뉴가 나오고 스틸리틀러가 나오다 보니까 양키스 정배로 오늘 굉장히 몰렸고요. 실제로 오늘 양키스 승의 북미 업체 기준 구매율은 92%로 미러키 경기의 미러키 승의 구매율과 동일하게 최다 구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양키스의 승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애틀레틱스 시리즈에서 저도 양키스 승을 그때 템파베이 승이랑 조합 짰을 경기에 한번 털리긴 했지만 반등하면서 또 대승을 하고 말았고 최근에 캔자스시티 시리즈와 애틀레틱스 시리즈 원정 두 번의 시리즈에서 5승 1패를 기록하는 동안에 타격 반등을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서 이미 팀 타율 해당 구간 동안에 3할 1푼 8리까지 만들면서 OPS 0.936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양키스 스타디움으로 돌아오는데 지난번에 템파베이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홈에서 타격이 주춤했던 양키스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 원정에서 있었던 그 타격감을 이어서 가져올 수 있는지가 핵심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슈틸리틀러는 직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투수이기 때문에 구위가 뛰어나서 버티고 있는 건 맞지만 노림수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호세 라미레즈가 벼르고 스윙을 할 건데 그거 한 방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칸티뉴가 나오는 이 경기에 양키스가 최근까지도 좌투 상대 타율이 안 받쳐주는 것이 아니죠. 좌투 상대 타율도 받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클리블랜드 불펜진이 고장이 났어요. 선발진도 선발진이다만 이제 지난주 동안 경기를 치르면서 이 클리블랜드의 마운드의 ERA가 5.00이 기록되면서 리그 19위를 형성했습니다. 이건 클리블랜드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거든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일주일 동안에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친 선수는 게디스 한 명이었었고, 그 게디스마저도 경기 표본이 한 경기밖에 없었는데, 두 경기인가? 나머지 선수들, 심지어 에린과 스미스마저도 피안타율이 지금 너무나도 높게 올라갔던 지난 경기에서 지금 페스타, 그 다음에 홀더맨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클리블랜드가 필승조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는 최근 양상 속에 데이터가 떨어져 있으면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슈틀리틀러를 내릴지언정 불펜 싸움에서 과연 저력을 보일 수 있냐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경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양키스 정배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고, 홈마헨이라는 이제 디샌디캡, 제가 아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유튜브도 그 KBO 경기였었죠. 분석하면서도 마헨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홈마헨은 8회 이제 2점차 승리를 확정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이 원정팀보다 공격 횟수에 대한 이제 좀 횟수가 1이닝 적죠. 한 이닝. 그래서 홈마인이 좀 배당이 높게 나온다라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반승 먹고 빠질 수 있으시면 이 경기도 일반승 먹고 빠지는 것이 이제 좋은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도 마헨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도 정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정배 좋아하고, 역배 보이는 경기 역배 무는 비중보다 이제 역배 보이는 경기 거르고 어떤 경기 정배 날까 해서 그 생각으로 주력 조합 짜는 스타일이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배 가져가는 비중도 거의 7대3 수준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정배 좋아하는 저로서도 놓치기는 좀 아쉬운 경기고, 실제로 양키스 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에는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선택할 국내에서도 구매율은 90%가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저 또한 이 경기 클리블랜드 역배가 날 거라는 어떠한 근거도 찾지는 못한 경기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캔자스시티의 경기입니다. 이건 아포트 대 카메론이 나오는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신시내티와 캔자스시티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본다라면 결국 타격에 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도 엘리 델라크루즈가 심각한 부진에 빠지면서 단기간 타율 1할 때까지도 떨어진 지금 심각한 부진이 있는데, 그 양상 속에서도 이 최근에 좌투수 상대 한정 성적을 뽑아내면 엘리 델라크루즈의 타율이 3할 중반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시내티 타선에서 던도 지금 최근에 부진하거든요. 1할 때 타율 치고 있는데, 이걸 좌투수 표본으로 또 이제 뽑아내서 봐보면은 이게 또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이 던도 3할 중반대까지 올라가고, 쌀 스튜어트 뭐 거의 4할 5할 가까이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리데이도 마찬가지로 핵바다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시내티가 좌투수 상대로 좋은 표본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캔자스시티도 지금 이제 좌투 상대로 칠 수 있는 게 5월 초에는 이제 스탈링 마르테가 좌투수를 학살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달라진 게 있죠. 네, 이게 가르시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시아가 좀 좌투 상대 공략됐었는데 그게 또 빠져 있다라는 거, 바이주가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캔자스시티를 좋게 바라볼 수는 없게 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게 돼요. 물론 신시내티도 이게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기다라고 바라보기는 어려운 게, 결국 불펜에서 애쉬크래프트랑 패건이 부상으로 빠진 시점에 당장 브룩과 존슨부터 시작해갖고 몰, 센틀란 이런 친구들로 버텨야 되다 보니까 아포트 이후에 버틸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또한 이 경기가 결국 아포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피홈런 공세 때문에 결국 장타 몇 점짜리 맞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확실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경기거든요.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 다만 결국 좌투수가 나온다는 서로의 공통점을 안고 가는 상황 속에서 카메룬이 지난 시즌 같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을 상정한다면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홈에서 분위기를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자.
보자. 애틀랜타 대 이제 토론토의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엘더 대 이제 가우스먼의 대결이에요. 이거는 딱 정리드리면 타격에서 이미 토론토 판정승입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게 애틀랜타 정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홈런이 이미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람이 11마일 안쪽을 부는 상정 과정 속에서는 이 경기는 토론토가 매우 유리해요. 가우스먼이 일단 스플리트로 땅볼 유도가 가능해야 된다 봐야 되는데, 가우스먼은 실제로 땅볼보다는 뜬공이 많은 투수를 했죠. 그래서 홈런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 때문에 억제가 될 수가 있고, 최근까지도 타격에서 스프링어, 그 다음에 루케스, 게레로 주니어, 산체스, 클레멘트까지 타격감이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단기간 타율, 2주간, 1주간 타율 전부 다 3할, 4할 가까이를 찍고 있고, 오히려 애틀랜타 쪽에 스랑 아쿠냐 주니를 제외하고 지금 알비스, 스미스는 괜찮습니다. 근데 라일리, 그다음에 마테온 좀 괜찮은데 레온이라든지 뭐 김하성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구멍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애틀랜타가 이 경기를 가우스먼 상대로 리드한 상태에서 6회를 마치고 그 이후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그 다음에 수아레즈, 그 다음에 이글레시아스로 막아낼 수 있냐를 논해야 되는데, 저는 리드 자체가 6회가 끝난 시점에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더가 공략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엘더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어쩌면은 이거는 토론토가 역배를 낼 수 있겠다. 오늘까지는. 왜? 어제 쉬었으니까. 그럼 토론토가 가우스만 잘 던지면 뭐다? 결국에 지금 최근에 안 좋긴 했지만 뭐 호프먼, 그 다음에 피셔, 발랜드, 그 다음에 로저스까지 해서 4명의 필승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불펜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필승조 꺼낼 수 있냐 없냐 싸움이에요, 이 경기는. 그러면 결국 이런 경기가 결국 양팀 필승조가 워낙 이제 구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리드하는 쪽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 거죠. 그런 상황을 상정하면 이 경기는 토론토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토론토 역배승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가 쿠어스필드 가가지고 뭐 15타수 11안타 때렸나요? 그럼 7할달이 타율을 기록하고 내려왔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불펜데이 하는 미러키에게 반대로 이제 쿠어스필드에 당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학살을 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그리고 오늘 나온 투수가 맥도날드 대 칼 해리슨, 친정팀 상대로 등판하는 해리슨이죠. 해리슨이 이번에 이제 미러키로 이적을 하면서 수정을 한 게, 이적을 하게 되면 이제 미러키로 오면서 수정을 하게 됐던 게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팔 각도를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운드 밟는 발 위치를 갖다가 한 발 살짝 옮겼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러키가 개조에 성공했죠. 고쳐쓰기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당장에 뭐 미러키가 카이레슨 나와가지고 친정팀 상대로 어떤 식의 뭐 경기를 할 것이다 예측한다기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당연히 좀 투지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맥도날드가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또 보셨죠. 잘 던지게 됐을 때 그 헛스윙률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그 휘 퍼센테이지를 무시할 수 없다. 미러키가 어제 그렇게 맹타를 치긴 했지만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처럼 그런 타격을 하기에는 투수가 다르니까요. 이 맥도날드의 변화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 범타 유도에 굉장히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경기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미러키가 당연히 후반으로 갈수록 어제 불펜을 아꼈기 때문에 유도를 이제 유리한 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제가 이 경기를 주력으로 봐 언더든 아니면은 뭐 미러키 승이든 뭐든 가져갈 수 없었던 거는 이래나 저래나 쿠어스필드긴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시즌을 치르면서 경기를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음에도 쿠어스필드에 대한 이 타격 데이터의 보정값을 도대체 얼마나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쿠어스필드에서 친 데이터가 일단 있으니, 그러면은 뭐 쿠어스필드에서 그래 좋았겠다 그러면 내려와가 좀 분위기 좋겠네, 타격 한번 이어지겠다 싶었는데 어때요? 다저스 쿠어스필드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 원정 가가지고 3경기 동안에 3점 냈었나요? 그렇게 했었고, 뭐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쿠어스필드 올라갔다가 내려와갖고 삽질하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결국 그 분위기가 이어지진 않는구나. 그럼 쿠어스필드에 보존값이 있을 텐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상정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언오버 7.5 줘버리면은
반영은 데이터 자체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지금 최근에 타율 1위 팀 수준입니다. 2위네요. 3할 6리 기록되면서 오피스 0.907에 말도 안 되는 타격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6경기 동안에.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도 그 데이터를 반영을 제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선발 투수 기량을 저는 고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언더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배팅으로 저는 활용하진 않았어요. 이 경기를 활용하진 않았고, 그만큼 이 샌프란시스코의 타격 데이터 값을 최근에 그 원정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에 대한 데이터 값을 어느 정도까지 상정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도 판단을 못하겠다. 그만큼 너무 차이가 너무나도 갭이 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이 팀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일단 고려하지 않았지만 일단 말씀을 드린 건 언더다. 왜? 선발 투수 기량이 그래도 되는 경기라서. 물론 저는 고려 안 했습니다. 불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버가 나면은 이렇게 마해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화이트삭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언더 아니면은 화이트삭스 승이겠죠. 일단 무라카미 빠지고 나서 이 팀이 투수력으로 승리를 거두합니다. 7대1과 2대1로 아마 이긴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투수력들이 과시가 됐던 경기를 펼쳤었죠. 그리고 오늘 경기는 원정 경기긴 합니다. 또 심지어 화이트삭스가 홈 시리즈에서 강한 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화이트삭스가 이번 시즌에 그렇게 맹타를 치면서 지금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2위를 하고 있는데, 홈에서 20승 11패를 합니다. 근데 원정에선 여전히 12승 17패로 5할 승률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경기도 화이트삭스가 원정에 왔다라는 점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또 거기에다가 최근 이 성적에 기반을 하게 만드는 게, 최근 원정 4번의 시리즈가 모두 루징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해당 원정 4번의 시리즈에서 루징 시리즈 수입패는 없었는데, 모두 루징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그럼 4승을 했겠죠. 4승을 한 동안에 이 마틴이 등판했던 경기가 2경기가 있었고, 그 2경기가 모두 마틴이 호투로 이끌어냈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마틴이 등판한 경기가 나란히 승리로 됐던 겁니다. 이게 화이트삭스가 원정에서. 그럼 오늘 경기도 마틴의 기량 자체를 절대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심지어 미네소타가 최근 타격이 다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다시 홈에 돌아온 미네소타의 타격이 폭발하기에 오늘 바람도 도와주지가 않고 있고, 마틴의 기량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좌투수 상대로 실제로 이번 시즌에 화이트삭스의 팀 OPS가 우투수 대비 0.04 정도, 그러니까 뭐 8푼 리로 말하면은 4푼 정도 더 오히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좌투수라는 점도 오늘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 물론 무라카미가 없긴 하지만 여전히 바르가스, 몽고메리, 그 다음에 최근에 장타가 터지기 시작한 이제 퀘로, 마이로스까지 얘네들의 타격감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이 경기도 불펜에서 화이트삭스가 정비가 됐으니 도밍게스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길버트도 나올 수가 있고, 자완 상대한다고 허드슨도 쓸 수가 있고, 불펜들의 필승조가 이제 갖춰지는 경기가 된다라는 것은 미네소타의 약한 불펜이 오히려 화이트삭스에게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경기 양상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실제로 역배로 미네소타 홈에서의 장타를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화이트삭스가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장타력 과시하는 싸움에서 잡고 또 가져갈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건 화이트삭스 정배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텍사스 경기인데, 어제 디그롬이 통산 100승에 성공을 하는 피칭을 해주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더스틴 메이가 최근까지 잘해주고 있고, 어제 이제 불펜에서의 폭탄 중 한 명이라고 봐야 되는 스타넥을 소모를 했어요. 그래서 스타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스타넥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지 않을 테고, 브루힐이 멀티이닝을 던졌고, 소리아노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소리아노 성적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마무리 오브라이언 앞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그라세포가 이제 필수적으로 끼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조 로메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나오게 될 게 오브라이언이 된다. 그럼 더스틴 메이가 6이닝을 던지면 세인트루이스에게 이 경기는 승리 가능성의 공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는 이발디예요. 이발디가 만만치 않겠죠. 세인트루이스가 홈 시리즈에서 강세를 보였던 게 시즌 초반에 장타였습니다. 장타.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그렇게 이제 홈 경기를 치르면서 보여줘야 되는 이 장타력이 죽기 시작하면서 이게 경기가 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실제로 세인트루이스가 홈 경기 이제 10경기를 치르면서 기록된 홈런 개수가 딱 10개입니다. 근데 경기당 하나 골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래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이길 때 워커부터 시작해서 벌레슨부터 그 다음에 에레라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홈런을 계속 때려주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던 건데 그러한 타격이 나오지 않으면서 장타가 나오는 게임이 되지 않으면서 최근에 이게 죽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타격에 있어서 타율 반등까지 나와야 되는 이 워커 홈에서 최근 10경기 치르면서 타율이 1할 8푼 4리예요. 굉장히 심각한 부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4번 역할을 해주던 윈까지도 2할 치고 있고 그 다음 에레라도 홈런이 홈에서 3개가 있긴 합니다만 해당 10경기 동안에 2할 3푼 7리밖에 안 나와요. 벌레슨만 그나마 지금 이 웨도울트랑 같이 분전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상위 타선에서 기회를 만들긴 하는데 효율이 안 나오고 있는 세인트루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쉽지만 이발디 상대로 세인트루이스가 많은 점수를 내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인트루이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잡게 되면 승리를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경기를 이제 지금 텍사스가 정배를 받은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바라보기는 어려울 만큼 이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좀 경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팩트입니다. 단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이 스타넥을 이미 소모시켰다는 점에서 텍사스가 어제 피스조를 다 썼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전히 벌레슨이 버티고 있고 세인트루이스의 홈에서의 타율 자체는 텍사스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 부진 양상 속에 나타나는 경기 데이터들보다는 오히려 우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패로 따지면 저는 이거 세인트루이스가 적은 득점 양상 속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잡아낼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는 경기고요. 저는 이제 메인으로 먼저 생각하게 될 거는 7.5 언더가 되지 않을까. 이미 홈런 기대하길 이 경기도 바람이 10마일 안쪽으로 분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더 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시카고 컵스 대 애틀레틱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미 바람이 13마일 안쪽으로 불기 때문에 위글리 필드에서 이런 경기는 당연히 김점이 낮게 나오게 되죠. 근데 저도 사실 애틀레틱스 경기도 봤고 컵스의 최근 경기도 봤지만 애틀레틱스 양키스를 상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심각한 투수력에서의 아쉬움,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도 이제 홈에 돌아왔으니 타격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게 되는 기대값, 세인트루이스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피크 암스트롱, 그 다음에 니코너, 브래그먼의 활약 등 이런 것들은 절대 가볍게 수준을 이제 평가할 수는 없는 얘네들의 기량이고 홈에 돌아온 컵스의 이 성적 자체가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도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즌 성적이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여전히 14승 17패로 좋지 않지만 홈에서는 18승 11패로 확실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최근에 그렇게 부진한 이제 경기 흐름 속에서도 컵스는 홈에서는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애틀레틱스의 불펜진에 분명 공략 당하지 않을까 싶긴 하면서도 오히려 바람이 안으로 부는데도 이걸 넘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타자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7.5점이다? 이거 똑딱이로만 쳐도 이거 사실 이거 오버가 날 수 있는 두 팀의 상성인데 이거를 위글리필드에서 바람이 안쪽으로 분다고 과연 쫄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 점프라는 투수와 함께 제가 이번 시즌에 타이온과 레아는 갱생불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4점대 5점대로 ERA를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레아가 피츠버그 원정에서 한번 잘 던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하고 있고요. 타이온은 최근에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타이온 털릴 거라고 보고 이거는 정배 못 본다. 7.5 오버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양팀 불펜 서로가 다 불안하고 컵스 타선은 반등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틀레틱스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오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피츠버그의 경기네요. 이제 바로우스 대 쉔들러가 나오는데 이건 무지성 오버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쉔들러 볼질 감당 안 되고요. 바로우스 친정팀 상대로 등판하는데 지금 피츠버그 타격감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최근까지도 팀 OPS가 지난주에만 0.881이 기록이 되면서 리그 전체 OPS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저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마무리했고요. 이 타율도 타격, 장타력, 그 다음에 출루율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리그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할 만큼 피츠버그가 지금 타격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휴스턴 불펜 불안하죠. 지금 피츠버그 그러면 타격 좋으면 피츠버그 승 가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피츠버그 지금 마운드가 개박살이에요. 지금 데니 산타나가 최근에 다시 3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을 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데니 산타나의 심각한 부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첫 번째 문제예요. 데니 산타나는 이번 시즌 마무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설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필승조로 받쳐줘야 되는 투수 몽고메리, 요한 라미레즈, 로렌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크, 소토 이래 있는데, 지금 시스크 3경기 2.2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소토가 최근에도 마무리 한번 나와서 세이브했죠. 그때 이제 포함해서 2경기 무실점 피칭하고 있고, 나머지 괜찮은데, 요한 라미레즈 최근 3경기 2.1이닝 4피안타 5자책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고메리도 2.1이닝 2피안타 2실점, 볼넷 2개 포함해서 4출루 허용했고, 로렌스 같은 경우도 1.2이닝 2피안타 2볼넷 4출루 허용하면서 1실점, 홈런 1개 포함. 그 다음에 도텍, 얘는 롱리리프 한번 땜빵 쳤던 애고, 그 다음에 비도스란 친구가 있는데 땜빵 쳤던 애죠. 얘도 4.2이닝 4피안타 2피홈런 3실점, 볼넷 2개 포함해가지고 WHIP 1.29에 진짜 심각한 부진에 2구 대비 심각한 부진, 슬러그 수치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높게 올라간 선수로서 이 피츠버그의 불펜이 지금 무너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도 이미 데니 산타나 나오면은 휴스턴 지금 홈 시리즈 타격감에서는 공략이 될 수도 있다 봐야 되고, 심지어 쉔들러가 리드를 할 거라고 장담도 못해요. 이 경기가 볼질 때문에. 그러면 바로우스가 오히려 나오는 이 경기에 휴스턴 정배에 나오는 거 이해 납득은 됩니다. 근데 이 경기도 결국 이런 양상 속에서는 8.5점 주면은 오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기준점 보시면 9.0에서 이제 반반 배당 책정됐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 피츠버그는 이 경기에 타격으로 점수를 좀 낸다면 휴스턴은 볼질로 점수를 좀 내고, 서로 약한 불펜에서 점수가 추가됐을 때 타격전 양상을 피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로드리게스 대 스가노 나옵니다. 어제 레전드 썼어요. 이번에 템파베이 원정 가갖고 시리가 말로 홈런을 하나 훔쳐냈습니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걷어내면서 훔쳐냈다가 오늘 경기에서는 말로 홈런을 또 때려내면서 경기를 앞서 나가게 되는 점수를 내줬죠. 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던 LA 인저스 불펜은 8회 동점을 허용했고, 그러고 이제 9회에 이제 역전패를 당하게 돼서 희생플라이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8대9로 져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LA 인저스는 손실이 너무 컸어요, 사실. 이제 불펜에서도 필승조들을 모두 끌어다 쓴 경기였었는데, 바크만을 제외한 모두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맞았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져버렸던 거고, 오늘 로드리게스 지난번에 등판에서 호투를 했어요. 일단 호투를 했는데, 저는 LA 인저스에 넘어온 이 로드리게스가 언제 부서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얘가 언제 호투를 했고 경기 내용이 좋았던 간에 얘가 나오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디트로이트 시리즈 그때 플라우티랑 맞대결 했었죠. 그때 경기에서 로드리게스가 98마일짜리 공을 과시하면서 삼진을 또 잡아내고 이러면서 홈런 1개를 맞긴 했지만 2피안타로 5이닝을 마쳤었습니다. 솔로 홈런 1개만 허용하고. 그만큼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맞는데, 얘가 일단 아직까지도 기록이 되고 있는 시즌 성적은 WHIP가 1.67이고, 그 다음에 볼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라는 점과 콜로라도의 지금 이번 시리즈 타격감, 그 다음에 콜로라도의 불펜을 생각하면 로드리게스가 빨리 내려가는 게 LA 인저스에게 더 치명적이에요. 오히려 스가노는 5이닝을 버틸 수 있는 투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LA 인저스 정배 나오겠는데, 어차피 바람 외야로 불고 또 홈런 싸움 되면은 오늘도 타격감 좋아 보이는 럼필드, 굿먼, 그 다음에 맥카시가 버티고 있는 이 타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템파베이 시리즈부터 해서 LA 인저스 타격감이 살아난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준점이 조금 이렇게 나온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오버 좋아 보이는 경기고요. 콜로라도의 타격감이 원정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잘 살려내서 좀 스가노에게 승리를 챙겨주는 것이 오늘 경기 콜로라도의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목표이자 숙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경기 콜로라도 역배 가능성 있다. 불펜에서의 저력 차이가 조금
오늘 경기에서는 체력전에서 좀 난다. 좀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개털리긴 했지만 그 타격감을 일단 어제까지 끌고 왔던 콜로라도예요. 그거 자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코어스필드 성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최근에 6경기 치르면서 이제 카루스 3할 5푼 3리 기록하고 있고 메카시 3할 9푼 1리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프리먼 4할 2푼 9리에다가 뭐 나머지 뭐 톰슨부터 럼필드 그다음에 뭐 풀포드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3할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타격감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콜로라도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 오버 아니면 콜로라도 승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시애틀 대 뉴욕 매츠 경기인데 이건 좀 기울였어요. 매츠가 최근에 이제 10대 1로 승리도 하고 분위기를 좀 올리긴 했지만 사실 시애틀만큼 지금 최근까지 꾸준하게 타격을 해주고 있는 팀이 몇 팀이 없어요. 시애틀이 장타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까지도 시애틀은 이제 리그 상위권 타격감을 계속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최근에 6경기 동안의 기준 일주일 표본 지난주죠. 지난주 표본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때려냈던 팀이 다저스 15개였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때려냈던 팀이 시애틀 14개였습니다. 그리고 타율이 2할 8푼 8리로 마무리가 됐었고 이러한 타격이 지난주에 급격하게 상승한 이 타격 데이터였냐라고 따져본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시애틀의 타격은 2할 오픈 이상으로 꾸준히 중고타율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지난주를 토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한번 팡 더 튄 이 상황이거든요. 그게 우상향으로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도 요한통이 나오는데 통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실점이 없긴 합니다만 이게 이닝 소화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구가 이제 투구수가 늘어날수록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이 또 보였다라는 거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일단 TBD가 걸려 있다 보니까 오늘 오프너를 쓸까 싶기도 한데 일단 통이 긴 이닝을 던지는 경기가 되어 버린다면 이게 뭐 브로조반 오프너가 됐든 아니면은 뭐 브룩스 레일리의 오프너가 됐든 좌완을 쓰든 뭐 우완을 쓰든 어쨌든 간에 시애틀 입장에서는 공략할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제 시애틀 필승조를 쓰기는 했지만 그 전날 경기에서 이제 밀러랑 같이 플러스 알파로 그 카를로스 우리 안전모 행님을 갖다가 1+1으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위기가 한번 있었지만 그 칼로스가 그걸 막으면서 더 이상의 투수 소모를 없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경기에서 시애틀은 필승조를 싸그리 좀 썼고 거기에 이제 오늘 경기에 연투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싸그리 썼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남아있죠. 또 이제 어제 썼던 게 이제 스피어 그 다음에 무뇨즈 그 다음에 브래시, 페를 썼으니까 이제 바자르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까지 이제 또 연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길버트가 6이닝, 7이닝 버텨줄 수 있다라는 거. 매치의 최근 타격감도 여전히 소토 원투링 느낌이 강하고 제이콥 형의 홈런포가 지금 과시가 되면서 지금 몇 경기 계속 홈런 때리고 있죠. 제이콥 형이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그거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근데 길버트의 스플리트 땅볼 좀 치게 되면 매치가 점수 내기보다는 시애틀이 점수 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애틀 승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다저스. 아마 이거 다저스 때문에 오늘 피똥 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제 구독자분들이겠죠. 다 구독하시니까 저 찾아왔을 거고 이제 연락이 우르르 옵니다. 다저스 때문에 다저스 때문에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4대1로 지는 과정에서 이제 애리조나가 최근에 타격감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성적 자체가 거의 뭐 필라델피아, 샌디에고, 그 다음에 뭐 타격 안 되는 팀 뽑아라고 하면은 이제 저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컵스, 휴스턴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름을 올렸던 게 최근에 애리조나였어요. 애리조나가 케텔 마르테 덕을 보긴 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6경기 치르면서 타율이 어제 경기 포함해서 지금 1할 9푼 3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걸 갖다 다저스가 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다저스가 결국 소로카를 상대로 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적하고 첫 번째 경기 잘 마무리했었던 에릭 라우가 오늘 경기에서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다저스가 보여줬던 타격 데이터 상으로는 오늘 경기도 좀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저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면 애리조나가 이제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이게
홈 경기 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애리조나가 어떤 타격을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좀 좁혀서 가보면 이 경기는 뭐 한 오버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있다면,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레나도 이제 돌아오게 된다고 했을 때 아레나도가 홈에서 한번 이제 홈런 때린 적이 있습니다. 좌투 상대로 최근에도. 그리고 이제 케테마르테가 홈에서만 한정했을 때 좌투 상대로 타율이 5할 4푼 5리가 나옵니다. 최근에 7경기에서. 그리고 이제 바르가스도 10타수 4안타 때리면서 3할, 그 다음에 캐롤도 11타수 5안타 4할 5푼 5리, 그 다음에 모레노 7타수 4안타 5할 7푼 1리, 뭐 이런 식으로 일부 공략되는 데이터들이 좌투 한정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라우어의 구위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결국 애리조나도 이거를 좀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저는 소로카는 털릴 거라 보거든요. 다저스 타자들이 소로카도 거품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냥 괜히 그냥 보고 그냥 이 새끼 개거품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적으로 바라봤을 때 소로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토프 자체가 거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 시즌 ERA가 3.25인데 지금 자리 찾아가거든요. 1점대에서 지금 지난 등판까지 2점대였고 지금 이제 3점대까지 됐는데, 얘의 실질적인 XERA는 계속해서 5점대에서 4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4점대 XERA가 나오고 있고, 메이저리그 딱 평균 수준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의 이 X값들, 그러니까 익스펙티드 그 데이터들이 이 소로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7승 2패를 하고 있는 선수지만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메이저리그 평균의 선수예요, 얘는. 그래서 다저스가 이 타선을 가지고 소로카에게 막힌다라는 건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라오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공략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하면서 이제 오버 양상 보면서 이 경기는 오버 게임 됐을 때는 다저스가 좀 더 유리하겠다. 타격 값 자체가 기대값이 너무 높다. 그렇게 봐서 다저스 승을 좀 예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녹화 중간에 끊었던 거 다시 돌아서 요 앞선 두 경기 얘기를 해보면, 필라델피아 대 샌디에고는 한번 맞붙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홈에서 필라델피아 그때 경기를 했었는데 타격감이 좀 많이 좋았었죠. 그래서 바스켓가 홈런 4방 맞으면서 공략 당했었고, 놀라는 그때 퀄리티 스타트를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홈 원정이 바뀌었는데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타격감이 너무 부진해요. 홈 경기 한정으로 보더라도 이 슈아버와 그 다음에 브랜든 마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타격이 거의 이제 이쑤시개 들고 하는 수준으로 2할도 채 안 된 타격들이 선수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샌디에고도 대승을 기록할 때 항상 역할을 해줬던 개빈 시츠의 역할이 최근 너무 부진합니다. 타격 부진 심각하고, 지금 타티스 주니어와 잭슨 멜을 둘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 득점권 한번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우려먹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될 거고, 선발 싸움에서 리드를 하는 쪽이 매우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샌디에고도 필라델피아도 컨셉은 확실하죠. 이 놀라가 지난 경기처럼 6이닝을 던져주면은 이 경기는 결국 이후에 켈러, 그 다음에 컬커링, 그리고 이제 듀란, 이게 딱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샌디에고도 이제 모레온, 아담, 그 다음에 메이슨 밀러 딱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 딱 구간은 정해집니다. 이 바스켓 던지다가 좌타 라인업 걸릴 때, 요때 바로 그냥 모레온 꺼내면 돼요. 그리고 우타 나오면 그 아담으로 맞고, 다시 여기서 이제 메이슨 밀러 꺼내면은 좌타 우타 안 가리죠. 게임 끝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서로가 결국 선발에서 어떻게든 리드하려고 발악하는 경기고, 이 경기는 한 점 쥐어 짜내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언더사이드 좀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양상 속에서는 투수력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의 타격 데이터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너무 부진해서 샌디에고가 그거를 역전패 안 당하는, 이번 시즌 이렇게 타격이 안 되는데도 지부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 저력 있는 그 뒷심, 역전을 안 당하는 그 뒷심이 샌디에고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템파베이 디트로이트 경기는 스티븐 마츠 대 잭 플라워티가 나오는데, 어제 경기에서 정말로 이제 홈런 쇼가 펼쳐졌던 경기였었고, 템파베이는 결국 8회 말에 따라 붙긴 했지만 10대 9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안타까운 게 있다면 템파베이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게, 디트로이트가 어제 썼던 투수들 중에서 결국 멜튼과 함께 이제 피네건의 멀티이닝을 던져버렸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이 둘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디트로이트 불펜이 최근 2주 동안에 너무나도 박살이 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패를 하고 흔들리고 있던 양상 속에서 연패를 세인트루이스 상대였었나 그때 이 더블헤더 경기 볼티모어전이었다. 볼티모어 때 한번 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결국에 지금 홈 시리즈에서도 계속 이어졌던 부진들은 그 불펜들의 성적이 안 좋았던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플러티가 지난번에 등판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드리게스랑 이제 나름의 그들만의 리그로서 팽팽한 경기를 했긴 했어도 여전히 볼질에 대한 우려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티븐 마츠가 좌투수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또 이제 라일리 글린과 맥고니글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템파베이가 가지는 장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템파베이는 불펜에서 어제 그렇게 던졌던 투수들이 필승조가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마무리 베이커부터 시작해갖고 필승조 역할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디트로이트와 다른 게 있다면 그 부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펜에서 차이가 결국 뒷심에 어제 경기와는 다르게 디트로이트가 좀 오늘 지겠네, 끌려가네, 오늘 불펜 좀 정비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템파베이가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경기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경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혜택 영상 더보기란에 써놨으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만큼 이제 적당한 페이를 지불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같이 또 으쌰으쌰해서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아가 아까 방송하는 도중에 4대4로 동점으로 추격을 당해버려가지고 살짝 쫄았지만 다시 9회 끝내기 승리를 가져가 주면서 오늘도 KBO 주력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내일 오전에도 좋은 결과 가져가서 내일 유튜브 KBO 라이브 할 때 웃으면서 또 방송 킬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권승입니다.